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신정동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얼마 전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이랑 시어머니라는 작자들이 정말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죽을 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동안 같이 걱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엄마가 죽고 나면 받을 보험금을 노리며 저희 엄마가 죽기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저희 엄마의 보험금으로 호의호식할 생각을 하면서요. 게다가 남편 놈이란 인간은 제가 엄마를 간병하며 고생하는 동안에도 다른 여자를 만나며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그도 모자라 기가 막히게도 시어머니는 바람을 피우는 남편 놈과 상간녀를 응원하고 있었죠. 하지만 결국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남편 놈과 시어머니는 쫄딱 망하고 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그 사연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나 연애 결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남편과 결혼 당시 남편은 안정적인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대한민국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다 아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제가 남편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는 편으로 조건만 따지면 제가 손해를 본 결혼일 수도 있겠지만 전 그런 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물론 결혼을 하며 조건을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조건보다는 사람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조건이야 살다 보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고요. 시어머니도 조건 같은 건 따지는 분이 아니셨고요. 능력 있는 대기업 며느리를 두게 돼서 좋다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것보다 밝고 명랑한 제 성품이 마음에 든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꼭 당신 딸 같다면서요. 그래서인지 결혼해서 크게 시어머니 잔소리나 시집살이로 고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며 저며 아빠 없이 자라서인지 서로 공감하는 것이 많았고 시어머니와 저희 엄마 또한 서로 남편이 없는 공통점 때문인지 친하게 잘 지내는 편이었죠. 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던 저희 삶에 결코 일어나선 안 될 큰 불행이 닥치고 맙니다. 그날은 남편과 결혼한 지 3주년이 되었던 날로 결혼 기념일을 맞아 남편과 저는 직장에 월차를 내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며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엄마 친구분으로부터 저희 엄마가 복통이 심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남편과 함께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죠. 저희 엄마가 간암 말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 수술이나 치료도 받을 수 없고 2개월 시한부라는 것이었어요. 순간 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빠를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홀로 저를 키워오며 고생하신 엄마에게 왜 하필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제 눈앞에 멀쩡히 살아있는 엄마가 곧 죽을 거라니 그냥 모든 상황이 꿈을 꾸는 듯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무너지는 모습에 안 되겠는지 남편이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여보 어떡해. 우리 엄마 2개월밖에 못 산대. 나 아직 엄마한테 제대로 된 효도도 못 해드렸는데 내가 엄마를 어떻게 보내? 나 엄마 보낼 자신 없단 말이야. 왜 하필 우리 엄마가 아파야 하는데 왜 하필 우리 엄마야? 여보 힘내. 당신이 이렇게 슬퍼하는 거 알면 장모님도 속상해 하신다고.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그러든 우리라도 희망을 버리지 말자. 사람 앞니는 모르는 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장모님이 언제 떠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장모님 살아계실 동안 우리가 잘 챙겨드리면서 행복하게 해드리자. 당신 곁에는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기운 내. 알겠지? 알겠어. 힘내볼게. 고마워 여보. 남편의 위로에
저는 그래도 조금 힘을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 엄마를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기며 남편과 의논 후 회사를 관두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일하는 분야가 특수 직종이라 회사야 제가 원하면 얼마든지 좋은 곳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고, 지금은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손으로 엄마를 직접 돌보지 않고 보내드린다면 평생 후회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엄마를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시키며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저를 속상하게 하는 소리를 하고 맙니다. 미영아, 실은 엄마가 너 모르게 예전에 생명보험이랑 암보험 들어놓은 게 있거든? 전부 합치면 10억 정도 될 거야. 그러니까 잊지 말고 엄마 죽으면 꼭 잘 챙겨놔. 엄마가 가면서 우리 딸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왜 벌써 그런 말을 해? 그리고 엄마, 나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엄마만 내 곁에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엄마 가지 마. 내 곁에서 나 손주 낳는 것도 보고 오래오래 살아달란 말이야. 바보같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만 감정을 주체 못하고 엄마에게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고 말았습니다. 아직 엄마를 보낼 준비가 안 되었던 겁니다. 제가 침대 위에 앉아있는 엄마 무릎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자 엄마는 그런 저의 머리를 말없이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슬픈 와중에도 그래도 감사한 일이 있다면 엄마를 돌보기 위해 집에 가지 않고 호스피스 병원에서 생활하는 저를 남편이며 시어머니까지 모두 응원하며 이해해 주었다는 것이었죠. 남편에게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하는 저를 보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소리가 없었던 겁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지금은 엄마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괜찮다. 지금은 네가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나도 우리 남편 아파서 투병할 때 자꾸 못 해준 것만 생각나서 아직도 생각하면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미영이 너는 후회가 남지 않도록 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 옆에서 잘해드려라. 그래야 가슴에 한이 안 남아. 뭐 우리 아들놈이야 다 큰 어른이고 지가 스스로 알아서 챙기겠지. 안 그러냐? 어머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나중에 남편한테 정말 잘할게요. 약속 드릴게요. 알았다. 간병인이 건강해야 아픈 환자도 잘 보는 거니까 미영이 너도 건강 잘 챙기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네 곁에 나랑 우리 아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알겠지? 네, 어머니.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그저 고맙고 미안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엄마 병문안을 오게 되었고 병실에서 저와 저녁밥을 먹고 돌아가던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걸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장모님 사는 아파트 집값 많이 오르지 않았어? 엄마 집? 당신 말대로 집값이 오르긴 많이 올랐을 거야. 아빠가 살아있을 때 산 거라 그때만 해도 싸게 산 아파트였는데 요즘에는 아파트 집값이 엄청 많이 올랐더라. 그런데 그건 갑자기 왜? 그냥 갑자기 궁금해져서. 장모님 아프시니까 집 관리하기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걱정돼서 참고 삼아 물어본 거였어. 그러면 장모님 간병 잘하고 나 이만 가볼게. 그때까지 저와 저희 엄마를 걱정해주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행동이 전부 진심이라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이 저에게 시커먼 속내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요. 겉으로는 옆에서 걱정해주는 척하며 엄마를 임종까지 잘 돌보라는 소리에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았던 겁니다. 순진하게도 말이죠. 어쩌면 제가 엄마에게만 신경 쓰느라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그 정도로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흐르지 않았으면 하는 시간은 점점 흘러갔고 제발 찾아오지 않았으면 했던 엄마가 떠날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며 혼수 상태에 빠져 깨어나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기 시작했던 겁니다. 침대에 가만히 누워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누워있는 모습에 저는 절망하고 말았죠. 결국 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고 제 연락을 받고 급하게 온 남편도 저와 같이 울어줬습니다. 우리 장모님 떠나면 안 되는데 불쌍해서 어떡해. 장모님 제발 가지 마세요. 저의 곁에서 하루라도 더 살아주세요. 엄마, 송서방 말 들었지? 내 욕심인 거 아는데 제발 조금만 더 내 곁에 있어줘. 아직 하지 말란 말이야. 옆에서 엄마가 아파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차라리 엄마가 일찍 가는 게 엄마를 위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엄마가 정말로 떠날 날이 가까워져 오자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1분 1초라도 그저 제 곁에 머물러 주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곁에서 엄마를 지키던 남편이 울다 말고 회사에 급하게 연락할 일이 생겼다면서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아무런 의심 없이 남편이 회사에 전화를 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엄마 옆을 지키다 간호사 선생님께 물어볼 말이 있어 나가게 되었는데 복도 남자 화장실에서 남편이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듣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엄마, 이제 진짜 장모님 가려나 봐요. 장모님 죽으면 집사람이 받게 되는 보험금 10억 전부 우리 돈이라고요. 나 너무 기뻐서 웃음 나오려는 거 집사람 앞에서 참느라 혼났다니까. 장모님이 그동안 하도 괜찮아 보여서 죽지 않고 암이 다 나아서 다시 살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이제 진짜 가려나 봐요. 엄마, 곧 집 사드릴 테니까 집 알아보세요. 우리도 장모님 덕분에 앞으로 부유하게 좀 살아보자고요.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와 하는 통화 내용을 듣고 그만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배신감에 몸을 떨었죠. 저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엄마였는데 제 앞에서는 저희 엄마를 걱정하며 위로해주는 척 연기를 하며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 뒤에서는 저희 엄마가 죽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사람 생명을 두고 고작 돈 때문에 말이에요. 저희 엄마가 죽는 대신 받는 보험금을 노리고서요. 두 사람은 저희 엄마를 사람이 아닌 돈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저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에게 보험금 이야기를 할 때 남편이 곁에 없었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나 싶었더니 엄마가 저에게 보험을 들어놨다며 10억 이야기를 꺼냈을 때가 남편이 엄마 문병을 왔다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였거든요. 아마도 그때 남편이 병실 밖에서 엄마와 제가 나누던 대화를 엿듣게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과 시어머니를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임종까지 편히 가실 수 있도록 제가 곁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래서 사경을 헤매느라 의식이 없는 엄마였지만 전 옆에서 좋은 말들만 행복한 이야기만 해주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히 가시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엄마와 눈 한 번 못 마주치고 이야기도 못하고 보내나 했는데 사경을 헤매던 엄마가 며칠 후 갑자기 깨어나 눈을 뜨신 거예요. 엄마는 힘이 없는지 아무 말도 못하셨지만 깨어난 순간 저와 눈을 맞추며 저를 향해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엄마의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엄마가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요. 당신은 좋은 곳으로 가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늘 제 곁에 있어 주시겠다고, 저에게 사랑한다고, 행복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엄마 손을 꼭 잡고 이야기했어요. 엄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가. 내가 엄마 걱정하지 않게 행복하게 잘 살 테니까 우리 나중에 꼭 다시 만나. 엄마가 내 엄마라 나 너무 고맙고 행복했어. 엄마, 너무너무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리고 제 말을 듣는 순간 조금 전까지 일어나 있던 게 거짓말처럼 엄마는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엄마가 떠나는 순간 제가 엄마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곤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죠. 그런데 저희 엄마가 떠나자 겉으로 내색은 안 하지만 엄마 장례식장에서 남편 놈과 시어머니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안 보는 줄 알고 있었겠지만 남편 놈과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실룩실룩 올라가는 것이 제 눈에는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서로 옆집에 살면서 사귀게 되어 저랑 친하게 지내던 또래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저희 엄마 조문을 와서 저에게 충격적인 소리를 하는 거였어요. 비영아, 괜찮은 거야? 그동안 어머니 간병하느라 힘들었지? 고생 많았어. 어서 와.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런데 미영아, 그동안은 내가 네 엄마 간병하는데 힘들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더 늦기 전에 너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 무슨 말? 네 남편 바람났어. 네 남편 완전 쓰레기놈이라고. 사실 네 남편이 너 어머니 간병하느라 집에 없는 동안 여러 번 집안에 여자를 끌어들였었어. 네 남편이야 나랑 네가 친하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신경 안 썼겠지만 네 남편이랑 상간이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적도 있는데 내 앞에서 대놓고 상간 여보고 우리 자기 하면서 좋아서 난리도 아니더라. 다른 때도 아니고 네 어머니 아파서 입원해 있는 동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런데 네 시어머니도 네 남편이랑 상간녀 사이를 잘 아는 것 같아. 내가 너희 집에서 세 사람이 나오는 것도 본 적 있거든. 저것들이 인간이니? 내가 너한테 이런 충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너희 남편 같은 저런 인간이랑은 더 늦기 전에 이혼해. 순간 전 남편 놈과 시어머니에게 가 당장이라도 따지며 뺨을 갈기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일단 참기로 했습니다. 저희 엄마 장례식까지는 어떻게든 무사히 잘 치르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전 이미 남편 놈과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의 보험금을 노린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남편 놈과 이혼하기로 결심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엄마를 무사히 보낸 뒤 그동안 미뤄왔던 일을 실행하기로 했죠. 남편 놈과 이혼하며 남편과 시모 두 인간들을 혼내주는 일이요. 하지만 눈치 없는 남편 놈은 지금 상황에 어떤지도 모르고 저희 엄마가 떠나자마자 저에게 은근슬쩍 분위기를 떠보더라고요. 여보, 그동안 장모님 곁에서 돌보느라고 힘들었지? 정말 고생 많았어. 그런데 여보, 이 와중에 이런 말하는 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제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사실 예전에 장모님 살아계실 때 당신이랑 장모님이랑 나누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거든? 장모님이 생명보험이랑 암보험 들어놓은 게 있으셔서 10억 정도 나올 돈이 있다면서? 그리고 당연히 장모님 아파트도 당신이 받게 될 거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 돈 좀 조금 떼어 나 좀 주면 안 될까? 빌라 사는 우리 엄마 아파트도 좀 사드리고. 당신은 내 말이 좀 뻔뻔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당신이 엄마 돌봐드릴 동안 나도 협조 잘해줬잖아. 그리고 어차피 우린 부부고 그러니까 당신 돈이 내 돈인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동안 내가 고생한 것에 대해 그만한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어.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제가 모를 거라 생각한 남편놈은 대놓고 저에게 저희 엄마의 돈을 요구하고 나왔던 겁니다. 바람까지 피운 놈의 주둥이에서 나올 만한 말은 아니었죠. 더군다나 우리 엄마가 죽을 날만 기다린 놈에게서 엄마가 돌아가셔서 받은 돈은 절대로 줄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부부라고 하지만 법적으로도 제가 부모님에게 받은 재산이 남편 것에 절대로 될 수가 없었죠. 하지만 남편놈과 제대로 이혼을 하기 위해선 일단 참아야 했습니다. 보험금이며 엄마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제가 아무리 이혼을 하자고 해봤자 남편놈이 해주지 않을 게 뻔했고, 그래서 제대로 남편놈과 시모에게 한 방 먹이며 이혼할 이혼 사유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남편놈과 제대로 된 이혼을 위해선 증거를 잡아야 했기에 시간을 벌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알겠어.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좀 생각해 볼게. 정말이야? 당신 그러면 나한테 돈도 좀 나눠주고 우리 엄마 집도 사주는 거 맞지? 내가 이래서 당신을 좋아한다니까. 역시 우리 마누라 최고! 정말 여보 고마워. 그래서 일단 저는 집의 보안을 문제로 핑계를 대며 홈캠을 설치하게 됩니다. 제가 집에 없을 때 상간녀며 시어머니며 저희 집 아래 드나든다고 했으니 제대로 된 증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어째서 남편과 상간녀가 저희 집에 드나들 정도로 깊은 사이라는 걸 알면서도 두 사람이 만나는 걸 허락했던 것인지 그 이유도 알아야 했으니까요. 게다가 시어머니도 저희 집에서 남편과 상간녀를 만나는 것을 보니 무언가 제가 모르는 꿍꿍이가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집에 홈캠을 설치하려고 했을 때 마침 옆 동네 아파트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식도 있었고 남편에게 아무 의심 없이 집안에 홈캠을 설치할 수 있었죠. 사실은 남편놈이 제가 집에 없을 때 뭐 하나 증거를 잡기 위한 것이었지만요. 그래서 전 일부러 남편놈에게 당분간은 친정집에서 머물겠다고 말했어요. 엄마를 추억할 시간도 필요하고 엄마 아파트를 정리하려면 아무래도 제가 한동안은 저희 엄마 집에서 지내는 게 좋겠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그리고 더러운 남편놈과 단 한순간이라도 같은 공간에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 계획을 알 리 없는 남편놈은 제가 엄마 집을 정리하는 것도 모자라 제가 집을 비워 상간녀를 마음 놓고 집에 불러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아주 신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중요한 짐들을 남편 몰래 싸 짐가방에 넣었습니다. 이날을 끝으로 남편놈과 다시는 같이 살지 않을 생각으로요. 남편놈은 짐가방을 들고 친정으로 떠나려 하자 슬픈 척 연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가증스럽게도 말이에요. 여보, 우리 이렇게 또 떨어져 지내야 하는 건가? 그동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당신 없어서 많이 쓸쓸했다고. 그런데 이렇게 또 떨어져 지내려니까 너무너무 속상하다. 그랬어? 그래도 여보, 지금까지 기다려온 김에 조금만 더 기다려줘. 당신이 나 없는 동안 고생한 거 아는데 나도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할 시간은 줘야지. 정 아쉬우면 당신도 내가 엄마 집 정리하는 동안 나랑 같이 엄마 집에서 같이 지낼래? 뭐? 내가? 아니. 내가 예민해서 잠자리 바뀌면 잠을 잘 못 자거든. 그러니까 아쉽지만 당신 혼자 가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당신 보고 싶으면 장모님 댁으로 찾아갈게. 알겠어. 그러면 여보 앞으로 건강하게 잘 살아? 알겠어. 그런데 우리 영원히 헤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앞으로 못 볼 사람처럼 말을 해. 괜히 이상하다. 우리가 못 보긴 왜 못 봐. 조만간 또다시 만날 텐데 당신 기분 탓이겠지. 그런가. 그러면 여보 조심히 다녀오고 곧 다시 만나. 우리가 함께할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게. 저는 남편의 말에 코웃음을 쳐주며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 놈과 함께할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테니까요. 제가 집을 나온 이유는 남편 놈과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복수하며 이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집을 나와 엄마 집에서 지내면서 홈캠을 설치한 저희 집을 모바일로 감시하며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 홈캠을 설치하면 밖에서도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집안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동안은 남편이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며 잠잠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집을 나온 지 3일이란 시간이 흘렀을까. 제 두 눈으로 엄청난 사실을 목격하게 되죠. 바로 제가 기다리던 장면이었어요. 드디어 상간녀를 홈캠을 통해 만나게 된 것이죠. 자기야, 정말로 집에 마누라 없는 거 맞아? 괜히 자기 집에 있다가 걸리는 거 아니야? 걸리긴 왜 걸려. 집사람 한동안 친정에 가 있겠다고 했고 지금까지 나한테 연락 한 번 없었다고. 아마 장모님 돌아가셔서 힘든지 제정신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 편히 있어도 돼. 신난다. 그럼 여기 또 자기랑 나의 둘만의 사랑의 아지트가 된 거네? 자기 빨리 자기 부인이랑 헤어지고 나랑 살았으면 좋겠다. 그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자기도 알겠지만 이혼하면 부부 재산 반반으로 나눠야 해서 집사람 돈 전부 못 뺏어온다고. 잘 구슬려서 장모님 보험금 10억이랑 아파트 판 돈 전부 뜯어내야지. 집사람 그렇게 베껴먹은 다음에 뻥 차버리고 우리 예쁜 자기랑 결혼해야지. 듣기만 해도 너무 설렌다. 그러면 난 자기만 믿고 있는다. 우리 자기가 최고. 내가 좀 멋지긴 하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까지 상간녀를 보기 위해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 현진이 왔다면서? 그래서 내가 우리 능력 있는 미래 며느리 보러 이렇게 왔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내고 말고. 우리 미래 며느리도 잘 지냈나? 맨 처음에 우리 아들이 이혼하고 자기랑 새로 결혼할 사람이라면 너 데리고 왔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아니? 강남의 피부관리실까지 운영하는 능력 있고 돈 많은 아가씨가 내 며느리가 된다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꼭 횡재한 기분이었다니까. 엄마, 아무리 집사람이 다시 취업하면 대기업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어디 강남의 피부관리실 운영하는 사장님만 하겠어요? 내가 여자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골랐지. 그러고 말고. 대기업 다녀봤자 그깟 연봉 얼마나 한다고. 나는 대기업 다닌 며느리보다 강남의 피부관리샵 운영하는 돈 잘 버는 며느리가 더 좋구나. 우리 부자 며느리 최고다. 현진이 너 지금 가게 장사 잘 돼서 다른 곳에 피부관리샵 하나 더 차릴 생각이라고 했었지? 우리 아들이 며느리한테 돈만 뜯어내면 바로 이혼하고 그 돈으로 현진이 너 새로 차리는 샵에 투자하고 결혼도 할 생각이니까 우리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줘야 한다. 알겠지? 우리 아들이 그 돈으로 나 집까지 사주기로 했다고. 네, 어머니의 미래 며느리로서 얼마든지 기다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정말 고맙다. 역시 돈이 많아서 그런가. 현진이 네가 배포 한번 크구나. 너희 두 사람 내가 언제나 응원하고 있으마. 세 사람의 대화 내용에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저희 엄마 보험금과 집을 판 돈으로 무엇을 할 건지 자기들끼리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시어머니까지 왜 남편과 상간녀가 만나는 걸 가만히 두고 있었는지 그 이유도 알게 되었죠. 남편의 상간녀가 저보다 돈 잘 버는 능력 있는 사람 같으니 남편과 저를 이혼시키고 상간녀와 결혼을 시킬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란 부분은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충격적인 사건은 그 다음에 벌어졌으니까요. 남편과 엄마가 상간녀에게 음식을 해먹이겠다면서 장을 보러 마트에 가겠다고 자리를 비우게 되었는데 집에 남아있던 상간녀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집안을 뒤져
금품들을 훔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야 더러워서 제가 결혼하고 산 아끼던 폐물들은 챙겼지만 결혼 반지는 빼버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상간녀가 집을 뒤져 제 결혼 반지며 남편 비싼 시계까지 전부 챙기더라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상간녀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한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여보. 지금 잘 속이고 있어. 멍청한 것들이 내가 유부녀인 줄도 모르고 돈 잘 버는 피부관리샵 사장이라니까 고지고대로 믿고서는 능력 있는 며느리 버리고 나를 선택하겠대. 우리 샵 겉만 번지르르 하지 적자 나서 곧 망하게 생긴 것도 모르고 말이야. 내가 장사 잘 돼서 샵 하나 더 차리려고 한다니까 쥐 마누라한테 받은 돈으로 내가 하는 피부관리샵에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멍청한 것들이 돈 욕심만 많아서. 인간들이 얼마나 개차반이면 어떻게 지 마누라 엄마 죽은 돈으로 바람난년 가게에 투자할 생각을 할까? 그게 사람이야? 조만간 돈 전부 뜯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우리 빚 다 갚고 새 인생 살자. 남은 돈으로는 우리 애들 유학이나 보낼까? 한마디로 말해 상간녀든 유부녀였으면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 남편 놈과 시어머니를 속이며 사기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야 처음부터 저희 엄마 보험금이나 아파트 판돈을 1원 한 푼 줄 생각은 없는 상태라 관계없는 일이지만 상황으로 보아 상간녀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 저대로 두면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된통 당할 수도 있는 상태였죠. 그렇다고 제가 그 사실을 두 사람에게 알려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못된 마음을 먹고 저희 엄마의 죽음을 기뻐하며 저를 속여 이용해 먹으려고 하더니 쥐들보다 더 독한 사람 만나 그대로 당한다 싶었거든요. 다행히 그렇게 저는 남편과 시모를 한 방 먹이며 이혼할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게 되었고 이제 상황을 지켜보다가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기만 하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남편 놈이 기어이 일을 저질러 버렸더라고요. 한 번은 제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인지 제가 보고 싶다며 저희 친정집에 찾아와서는 자신이 벌인 짓을 떠벌렸습니다. 당신 나 장모님 돈 나눠주기로 한 거 맞지? 그래서 내가 일을 좀 벌였어. 아는 사람이 강남에 유명한 피부관리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되는지 샵을 하나 더 차리겠다고 하네. 그래서 내가 이참에 동업을 좀 해보려고. 그래서 이미 회사도 관두고 당신 나한테 돈 줄 거 생각해서 은행이랑 아는 사람들한테도 돈을 좀 빌렸어. 나 같은 사람이 언제까지 회사에서 쥐꼬리 많은 월급 받으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 큰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고. 어머, 그러면 당신이 사장님 되는 건가? 진짜 잘 됐다. 축하해. 당연하지. 앞으로 나보고 성 사장님이라고 불러줘? 그런데 여보, 아무리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함부로 회사를 관둬도 되는 거야? 새로 낸 가게가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회사 관두는 건 가게가 좀 자리 잡고 잘 된 다음에 결정하지 그랬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거면 회사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받아달라고 해. 걱정하지 마. 당신 나 못 믿어?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피부관리샵 하는 사람이 나랑은 떼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나도 확실해서 투자한 거라 실패할 리 없다고. 나랑 동업하기로 한 사장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데 당신도 알면 아마 깜짝 놀랄걸?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가만히 내가 하는 일이나 지켜보면 돼. 정신 빠진 인간이 상간녀의 말에 속아 비까지 지며 인생을 말아먹는 중이었죠. 게다가 상간녀랑 동업해 피부관리샵을 차릴 거란 말을 뻔뻔하게 어떻게 제 옆에서 할 수 있는지 정말 양심도 없는 인간이란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상간녀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면 깜짝 놀랄 사람은 제가 아닌 남편이 될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놈이 제가 엄마 보험금이나 집에 대해 아무 소식이 없자 똥줄이 탔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당신 엄마 보험금 언제 타는 거야? 그리고 장모님 집은 언제 정리하는 거고?
지금 은행 대출금이랑 사람들한테 빌린 돈 때문에 이자 내느라고 나 힘들어 죽겠다고. 이러다가 나 파산하게 생겼어. 당신 언제쯤 전부 정리해서 나 돈 나눠줄 수 있는데?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보험금이라면 나 벌써 탔는데? 그리고 엄마 아파트 팔 생각 전혀 없어. 뭐? 장모님 보험금을 이미 탔어? 그러면 바로 나한테 그 돈 보내줬어야지.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장모님 아파트 정리할 생각이 없다니 그것도 무슨 소리야? 보험금이랑 장모님 집 정리하면 나눠주기로 했잖아. 당신이야말로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당신한테 엄마 보험금이랑 집 정리해서 나눠준다고 했어? 내 대답도 듣지 않고 당신 편한 대로 생각한 거잖아. 뭐야? 다 필요 없고 당신 당장 돈 보내. 당신이 뭘 모르나 본데. 어차피 부부 재산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거고 내가 내 돈 받겠다는 거니까 빨리 보내라고. 그렇지 않았다가는 나도 법적으로 해결해 버릴 테니까. 뭐라고? 지금 법이라고 했어? 그래. 내가 법으로 해결할 거라고 하니까 이제 좀 겁이 나나 보지? 법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어디 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봐라.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남편과 시어머니는 안 되겠는지 저에게 전화를 해오며 괴롭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지 않고 무시하자 이제는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 저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계속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계속 이렇게 나오면 재미없을 줄 알아. 이건 마지막 경고야.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당장 장모님 보험금 10억이랑 아파트 정리해서 돈 보내는 게 좋을 거야. 우리가 계속 가족으로 있고 싶다면. 너 보자 하니까 우리 아들한테 이혼당하고 싶어 그러냐? 우리 아들한테 이혼당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이혼녀 소리 듣고 싶은 거 아니라면 당장 우리 아들이 말한 돈 보내는 게 좋을 거다. 너 우리까지 없으면 가족도 없이 세상에 혼자 남는 거라고. 설마 평생 외톨이로 살고 싶은 건 아니겠지? 지금 우리는 남의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걸 잊지 말거라. 어차피 저에게 돈을 뺏으면 이혼하고 상간녀에게 갈 생각이면서 그 사실은 쏙 뺀 채 남편과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속이며 이혼을 무기 삼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 놈과 간절하게 이혼을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요. 그래서 전 모든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 카페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부르게 되었죠. 혹시 사람이 없는 집에서 만나자고 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겁을 먹고 순순히 돈을 내어주기 위해 만났다고 생각한 남편이며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한 모습이더라고요. 내가 이혼하자니까 겁 좀 먹었나 보지? 이렇게 보자고 한 걸 보면. 그러게. 진작 좋게 이야기할 때 순순히 주직을 했어. 네가 우리 아들한테 이혼당하지 않고 계속 살고 싶은 거면 아주 잘 결정한 거다. 그래서 말인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네가 우리 아들한테 이혼당하고 싶지 않고 계속 우리 식구로 지내고 싶은 거면 네 엄마 보험금이랑 집 한 돈 전부 우리한테 줘야 할 것 같다. 내가 미쳤다고 당신들한테 엄마 보험금이랑 집까지 팔면서 그 돈들을 전부 줄 것 같아? 니들한테 그 돈을 주느니 차라리 내가 혀 깨물고 죽는 게 낫다. 너, 이 버릇없는 것! 지금 네 시어미한테 당신이라고? 니라고 한 거냐? 당신 정말 이럴 거야? 그러면 오늘 엄마랑 나 불러서 왜 보자고 한 건데? 그리고 계속 당신 이런 식으로 뻗팅기면 나도 어쩔 수 없어. 당신이랑 이혼하는 수밖에. 그래, 하자. 그 이혼. 나도 지금 그 말하려고 만나자고 한 거니까. 나도 우리 엄마 보험금이랑 엄마 집 노르면서 바람까지 피운 너 같은 쓰레기 같은 놈이랑 더는 같이 살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이 내가 바람 피운 걸 어떻게... 네 놈이 상간녀랑 바람 피우면서 우리 집에 드나드는 거 나랑 친한 동네 친구가 봐서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 네가 숨긴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았냐? 그리고 네 놈이 그때 병원 화장실에서 어머니랑 휴대폰으로 하는 이야기도 전부 들었어. 우리 엄마가 죽어서 보험금 10억을 받게 돼서 기뻐? 그것도 모자라.
우리 엄마 아파서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어떻게 다른 여자랑 바람까지 피워서 집에 끌어들일 생각을 해? 어머니까지 저 없을 때 저희 집에서 상간녀랑 만나기까지 했다면서요? 당신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이 두 가지만으로도 법정에서 충분히 우리 이혼할 수 있는 이혼 사유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당장 이혼하고 갈라서. 그래, 내가 네 엄마 보험금이랑 집 노리고 다른 여자랑 바람 피웠다. 그런데 내가 장모님 보험금 노리고 바람 피웠다는 증거라도 있어? 전부 말뿐이고 제대로 된 증거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랑 이혼을 하려고 그래? 어차피 우리가 이혼을 한다고 한들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이고 당신이 나한테 장모님 보험금이랑 아파트 정리한 거 전부 주기 전까지는 절대 이혼 못 해주니까 명심하라고. 요거사, 우리 아들 말 들었지? 네가 정 우리 아들이랑 살기 싫으면 보험금이고 집이고 전부 내놔야 할 거다. 진짜 꼴값들을 떨고 있네. 누가 그래? 내가 증거가 없다고. 두 사람 다 이거 보고나 말해. 저는 이때를 위해 준비한 저희 집 홈캠에 녹화되어 있던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시어머니가 만나는 장면을 핸드폰으로 재생시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요. 당신들 이거 보여? 우리 집에 도둑 들까봐 홈캠 설치했던 거 기억하지? 그런데도 당신 겁도 없이 집안에 상간녀를 끌어들이더라? 게다가 니놈이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알려주는데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은 배우자에게는 권리가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당신들 두 사람 다 우리 엄마 보험금도 엄마 집도 단 1원 한 푼도 나한테서 뺏어갈 수 없다고. 알겠냐? 야, 말도 안 돼. 당신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어떻게 나한테 권리가 없냐고. 아들아, 저것이 돈 나눠 가지기 싫으니까 지금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 말에 속으면 안 된다. 너, 내 친구 아들이 변호사인 거 알고 있냐? 내가 지금 당장 전화해서 물어볼 거니까 아니기만 해봐. 전부 거짓말이었다가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재빨리 친구에게 전화하더니 친구 아들 번호를 알아내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몸을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더라고요. 아들아, 이걸 어쩌면 좋으냐. 저건 말대로 부모가 물려준 재산은 배우자한테 권리가 전혀 없다고 하는구나. 그러면 아들 네가 현진이 피부관리샵 여는데 투자한다면 빚진 돈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미 내 집까지 대출받아서 거기다가 다 꼬라박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지금도 은행 대출금만 간신히 갖고 있고 너 빚쟁이들이 돈 내놓으라고 찾아온다고 하지 않았어? 막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장모님 보험금도 장모님 아파트도 집사람이랑 나눠 갖지 못한다는 소리냐고? 아이고, 우리 이젠 완전히 망했다. 우리가 저것한테 1원 한 푼 못 받아서 투자한 돈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우린 돈 없는 거지인 거 알고 현진이가 너랑 결혼도 안 하겠다고 할 것 같은데 이를 어쩌면 좋으냐. 하지만 저의 복수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아직 알려줘야 하는 중요한 소식 하나가 남았으니까요. 저는 남편놈과 상간녀, 시어머니가 만난 날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간 후 상간녀가 집안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하며 상간녀가 본인의 진짜 남편과 통화하고 있는 영상을 두 사람이 바로 보여주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현진이가 애까지는 유부녀였다니. 게다가 도둑에다가 사기꾼이었어? 그러면 엄마 집까지 담보 잡히고 내가 빚까지 져서 투자했던 돈들은 전부 어떻게 되는 건데? 아들, 빨리 현진이한테 전화해보거라. 더 늦기 전에 우리 돈 돌려달라고 하자.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남편에게 받을 걸 다 받아내서인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 어떡하면 좋아요? 지금 전화번호 없는 번호라고 떠. 아무래도 벌써 우리 돈 가지고 나른 것 같아요. 아니야, 이건 전부 꿈일 거다. 이게 현실일 리 없다. 아우, 아이고 내
티콜이야. 엄마, 정신 차려봐요. 엄마! 저는 이혼하기 전 마지막 아량으로 119에 신고해 쓰러진 사람이 있으니 빨리 카페로 와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만 자리를 뜨기 위해 일어나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시어머니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급하게 저를 붙잡더라고요. 여보, 내가 전부 미안해. 그러니까 가지 마. 나 너무 무서워서 그러는데 구급차 올 때까지만이라도 내 곁에 있어주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전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 다시 한번 생각해주라. 나 사기까지 당한 데다 회사까지 관둬서 지금 당신까지 떠나면 나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너 우리 엄마 호스피스 병원에서 살아있을 때 우리 엄마한테 했던지 벌써 잊었나 봐? 보험금 탈 수 있다고 우리 엄마 죽게 됐다고 기뻐하던 놈이 감히 지금 누구 보고 니네 엄마 쓰러졌다고 같이 있어달라고 하는 건데? 그때 내 기분이 어땠을지 이제 좀 상상이 되니? 내가 니놈이랑 이혼 소송해서 니놈이랑 네 엄마한테까지 위자료까지 제대로 받아낼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우리 살고 있던 집, 너 돈 없다고 해서 내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얻은 내 전셋집인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우리 지금 만나는 동안 니놈 짐이랑 물건 싸서 전부 니네 엄마 집으로 보냈으니까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들어올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이미 사람 시켜서 집 비밀번호도 바꿔서 들어올려야 들어올 수도 없겠지만 말이야. 어디 나랑 이혼하고 잘 먹고 잘 살아봐라. 남편 놈은 제 말에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를 나오는데 남편의 울음소리가 카페 밖에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 죽음에 기뻐하던 남편과 시어머니의 말로는 처참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을 당하며 시어머니며 남편까지 전부 저에게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했고 한순간 빚쟁이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으니까요. 게다가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남편과 시어머니가 뒤늦게 상간녀를 사기죄로 고소한 것 같지만 상간녀가 운영하던 피부관리샵은 무허가였고 이름도 불법으로 남의 이름을 도용해서 가짜 신분을 쓰고 있던 거라 상간녀를 찾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제야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저에게 했던 짓들을 전부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현재 살던 전셋집을 정리하고 엄마 집으로 이사를 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직장도 새로 취업을 해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요. 아직 엄마가 많이 보고 싶고 그립긴 하지만 엄마에게 약속한 대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 그래야 하늘에 있을 엄마도 아빠와 함께 안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 모두 잘못을 저지르면 언젠가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